여러분들, 내가 미용실에서 고객님들 두피를 보다 보면 진짜 자주 보이는 어떤 경우가 있거든? 탈모 샴푸는 열심히 쓰는데 정수리는 건들거리고 되게 신기하지? 근데 또 머리끝은 다 푸석해져 있는 거야. 근데 팩트는 뭔지 알아? 샴푸만 쓰면서 머리숱을 걱정하는 거야. 샴푸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지 않아? 여러 가지 바꿔봤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아, 샴푸는 앞으로 쓸 이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메인은 샴푸가 아니야. 이 영상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루틴만 따라하면 내가 3주, 4주 이때쯤에 확실하게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지는 양 확실히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근데 한 가지 확실해야 되는 건 꼭 영상에서 말한 대로 꼭 해보는 거야. 진짜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올해 40이거든? 40년 중에 딱 한 달만 써보자는 거거든? 딱 한 달. 이 40년 중에 딱 한 달 해볼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요리할 때 한 스푼만 넣으세요 했는데 이 넘쳐 흐르는 한 스푼을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건 같은 한 스푼이 아니잖아. 그치? 이러면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해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꼭 영상대로 따라야 돼. 시작한다. 머리는 언제 감는 게 좋을까? 일단 많이 물어보는 게 있지.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저녁에도 머리 감아야 돼? 이건 사람마다 두피 상태랑 생활 습관이 달라서 무조건 하루에 한 번, 무조건 두 번이라고 정하기는 어려워. 근데 하루 종일 밖에 있거나 땀을 많이 흘렸고 이 왁스나 스프레이처럼 스타일링 제품까지 썼다면 저녁에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자는 게 맞겠지. 아침에 감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쌓인 이 유분이나 먼지를 그대로 두고 잘 필요는 없거든. 우리 아침에 샤워했다고 아침에 양치했다고 안 하지 않잖아. 머리도 똑같아. 반대로 두피가 건조하고 예민한 사람이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하루에 2번씩 머리를 감으면 오히려 당기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횟수가 아니라 지금 내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샴푸하기 전에 내가 꼭 하는 게 있어. 바로 빗질이야. 근데 머리에 물부터 묻히고 빗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습관적으로 물 먼저 묻히잖아. 물이 아니라 마른 상태에서 먼저 엉킨 부분을 풀어줘야 돼. 그리고 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노폐물을 빗으로 한 번 더 제거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 특히 머리가 이렇게 나처럼 긴 사람은 여기서부터 빗질하듯이 내려가게 되면 머리가 다 끊어지거든. 여기 이 끝부분부터 살살살 풀어서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 위쪽까지 정리를 해줘. 이렇게 미리 빗어주면 모발끼리 엉키는 것도 덜하고 이 샴푸할 때 손가락이 이 두피까지 훨씬 잘 들어가. 미용실에서도 머리가 많이 엉켜 있으면 무작정 이 물부터 칙칙칙칙 적시지 않잖아. 이 모발 상태를 보고 뭐 에센스가 필요하면 에센스를 바르고 나서 뭐 다른 거를 또 하든지 해서 엉킨 거를 풀어가지고 빗질을 해준 상태에서 뭔가 정리를 해주잖아. 집에서도 똑같아. 근데 미용실과 집에서의 약간 차이가 있다면 미용실은 두피까지는 긁듯이 빗질을 하진 않아.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빗질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집에서 하는 거는 미용실만큼 샴푸를 꼼꼼하게 못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모공 청소가 들어갈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첫 시작은 머리카락 이 끝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최종은 이 두피에서 머리 끝까지 두피를 긁듯이 빗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이 두피랑 모발을 충분히 적셔줘. 진짜 한 체감 1분 정도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뜨거운 물로 감으면 순간적으로 개운한 느낌은 들 수는 있는데 두피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사망 선고 때리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 하지만 이런 두피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뜨거운 물로 샴푸하는 거는, 뜨거운 물을 두피에 닿게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 모든 두피 밸런스가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찬물도 아닌 그 중간, 이 미지근한 물 꼭 기억해. 아,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물을 잠깐만 이렇게 막 끼얹고 나서 바로 샴푸를 짜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샴푸가 두피 전체 고르게 퍼지기가 어렵거든. 특히 이 머리 숱이 많거나 나처럼 긴 머리 이런 사람들이라면 겉머리만 좋고 안쪽 두피는 제대로 안 젖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래서 이 뒤통수, 정수리 생각보다 뒤에 있다. 아, 가마 생각보다 뒤에 있다. 여기 정수리. 그리고 귀 뒤쪽까지, 귀 뒤쪽에도 피지 분비량 많거든. 거기까지 손으로 들쳐가면서 충분히 적셔주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 빗질도 했고 물도 적셨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샴푸해야 되잖아. 탈모 샴푸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두피 상태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탈모가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탈모 샴푸를 쓰면 되는 건 아니야. 샴푸를 쓸 때 내 두피 컨디션에 맞춰서 써야 한다고 생각해.
머리 빠짐이 고민인 사람도 두피가 건조한 사람이 있고 유분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거든. 겉으로는 다 똑같이 머리가 빠져요 라고 말해도 이 안의 두피 상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성 쪽을 잘 잡아주는 샴푸를 쓰는 편이야. 그래서 아이윤체 프레쉬 샴푸랑 퀸인 에델바이스 샴푸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 근데 그렇다고 이 지성 두피용 샴푸나 탈모 샴푸만 매일 쓰는 것도 나 같은 이 긴 머리에는 또 안 좋아. 또 긴 머리도 어떻게 써야 되냐. 남자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샴푸로 번갈아 가면서 써주면 되고, 좀 더 보강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샴푸 정도 하나 더, 총 한 3개 정도 가지고서 돌려쓰기 해도 좋고, 마지막에 말했던 일반 샴푸는 에벌 샴푸용으로 쓰면 좋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탈모 샴푸를 2가지 쓰고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모발라인 샴푸야. 그래서 총 3가지를 했어. 두피 위주 샴푸를 이틀 정도 썼다면 한 번은 모발 쪽에 맞는 샴푸를 써주는 식으로 루틴을 돌려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첫째 날에는 아윤체 프레쉬 샴푸, 둘째 날에는 퀸인 에델바이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윤체 극손상모용 본딩 샴푸. 난 이 아윤체 위주로 많이 쓰긴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쓴다 라고 봐주면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쓰냐면 두피만 신경 쓰다 보면 머리카락 끝이 점점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 이 긴 머리, 특히 염색이나 펌을 자주 했거나 이 긴 머리인 사람은 더 그래. 나는 그렇게 해야 모발이랑 두피를 함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태 이렇게 쓰면서 안 좋다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염색을 자주 하니까 뭐 파마할 때 좀 영향이 미치고 하는 그런 손상도는 있지만, 이렇게 쓰고 나서는 머릿결 좋아졌다는 얘기,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다, 그런 얘기는 진짜 안 들었거든. 근데 샴푸를 이렇게 나눠서 잘 쓰는데도 두피가 계속 답답한 날이 있어. 이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날 내가 일을 진짜 너무 힘들게 빡세게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얼굴 어떻게 돼? 개기름 완전 올라오잖아. 그런 것처럼 두피도 똑같아. 아니면 날이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날씨가 올해처럼 덥고 습하다거나 하면 오후가 되면서 정수리가 금방 떡지고 가르마 주변에 하얗게 각질이 남거나 머리를 감았는데도 시원하게 씻긴 느낌이 안 드는 날이 있어. 그럴 때 무조건 샴푸를 더 많이 쓰거나 더 세게 긁어서 감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오히려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또 샴푸를 바꾸기 전에 평소 관리에서 빠진 과정이 없는지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그런 날에는 샴푸 전에 두피 스케일링 단계를 추가해.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두피 상태를 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스케일러인데, 최대한 자극을 없애면서 과도한 피지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야 되거든. 나는 이게 좋았던 게 자극이 있는 성분이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탄산 버블이 자극 없이 과도한 피지나 각질들을 제거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게 되게 쓰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유독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스케일러더라고. 이거는 내가 다른 영상에도 사용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탈모를 치료해준다거나 갑자기 머리숱을 늘려준다는 뜻은 아니야. 평소 샴푸만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두피를 한 번 더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스타일링 제품을 자주 쓰거나 땀이 많거나 오후가 되면 두피가 금방 답답해지는 사람은 자기 두피 상태에 맞춰서 이런 단계를 넣어보는 것도 좋아. 샴푸가 끝났다고 두피 관리만 하고 끝내면 긴 머리인 사람들은 모발이 금방 푸석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트리트먼트도 같이 챙기는데, 대신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오늘 좀 힘들었다 하면 이 두피와 모발을 같이 쓸 수 있는 두피팩을 써주고, 그러고 나서 괄사나 샴푸 브러쉬로 혈점을 눌러서 가볍게만 마사지를 해줘. 이러면 침대에 눕자마자 완전 기절각이야. 대부분 이런 트리트먼트는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퍼뜨리면서 바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바르면 모발에 고르게 퍼뜨려지기가 쉬워져서 이 방법을 나는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야. 그리고 다른 날에는 이제 밑에 머리카락 위주로 트리트먼트 하는 날도 있어. 보통은 밑에 트리트먼트만 하고 좀 힘들다거나 나 요즘에 여기 두피 신경 써야겠다 하면은 두피팩, 이렇게 이 2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헹군 다음에는 수건으로 머리를 빡빡 비비지 말고 이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정리해 주는 거야. 젖은 머리카락은 마찰에 취약할 수가 있어서 수건으로 세게 비비면 엉키거나 끊어지기가 쉬워. 머리를 말리기 전에는 모발 끝쪽에 에센스나 헹궈내지 않은 트리트먼트를 한 번 더 발라주는 게 좋아. 두피에는 닿지 않게 하고 손상된 부분 위주로 얇게 발라주면 돼. 자, 봐. 우리가 트리트먼트까지 해서 모발 케어를 해줬어. 헹구고 나왔지. 헹구고 나오면 모든 영양분이 흡수가 될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좋은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좋은 영양분이 바로 두피 앰플인 거야. 우리가 좋은 제품을 다 사용하는 효과가 없었다고 했잖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순서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용 방법대로 그냥 각자 이 샴푸는 이렇게 쓰세요,
두피팩은 이렇게 쓰세요. 앰플은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 각자의 순서에 맞게만 쓰니까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못 봤던 거거든. 지금 보면 봐, 우리가 어떻게 했어? 빗질을 해서 노폐물도 제거하고 두피 혈액순환을 높여줬지. 그리고 샴푸를 그 내 두피 상태에 맞춰서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흡수가 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지. 그리고 두피팩을 함으로써 그리고 괄사를 하면서 한 번 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영양분을 넣어주는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전에는 그냥 샴푸만 하고 트리트먼트는 사실 잘 안 하시긴 하더라고. 물 묻히고 손바닥에 거품 이런 거 없지. 물 묻히고 바로 두피에 샴푸 짜서 샴푸하고 밑에까지 막 막 거품 내려가지고 막 샴푸하고 그리고 앰플 쓰라니까 앰플 쓰고 머리를 말리고 사실 머리 말리는 것도 안 말리는 분들도 꽤 많았어. 그리고 여기만 말려. 난 여기가 탈모가 신경 쓰이니까 여기만 말려. 아니 전체 다 말려야 돼. 아무튼 3000% 넘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영양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영양분을 이제는 넣어줄 차례인 거야. 그게 두피 앰플인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으로 옆에 영상으로 내가 보여줄게. 헤니알이라는 인플루언서 분께서 이거를 쓰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알게 된 제품인데 우리 몇 년 전에 얼굴에 니들샷 이런 거 많이 핫했잖아. 그 니들샷의 그 원리가 이 앰플의 흡수력을 이 니들이 초미세 니들이 흡수를 더 도와준다고.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지고 매끈해지고 광이 난다. 막 이런 게 니들샷의 그 원리였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얘는 두피 버전인 거지. 헤어 버전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두피가 약간 따끔따끔하긴 해.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손을 닦고 나서 얼굴에다가 뭐 이제 뭐 크림이나 기초를 쓴다거나 해야지 그냥 바로 얼굴에 뭔가를 바른다거나 한다면 조금 따갑다. 나는 100을 구입을 했어. 근데 100이 있고 300이 있고 700이 있더라고. 300까지는 그렇게 따갑다고는 안 하는데 아니 아예 전혀 그냥 따끔따끔따끔따끔 약간 이런 정도인데 700은 아직 얘기를 들어본 게 없어서 700을 구입했다는 얘기도 거의 못 받고 700까지는 모르겠지만 100, 300까지는 무난히 써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처음에 쓰게 된 게 나는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엄청 많이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를 말리면서 여기에 반지가 만들어져. 머리카락 반지.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막 바닥에도 한 움큼 막 깔려 있고. 그래서 그 떨어지는 양만 줄이고 싶은? 그래 그게 뭐 빠지는 거긴 하지. 그게 뭐 빠지는 거긴 한데 이 빠지는 양도 양이지만 나는 적어도 손가락에 반지만 안 만들어줘도 좋다. 그렇기만 해줘도 좋겠다라고 늘 항상 뭐 SNS를 보면 탈모에 관련된 제품이 나오거나 하면 거의 그냥 진짜 많이 구입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써본 탈모 앰플 그리고 내가 또 미용사잖아. 미용실 원장이야. 미용실에 들어오는 그 좋은 제품들 알잖아. 좋은데 비싸서 미용실 제품 잘 안 쓴다는 거. 그거를 다 썼거든 나는. 다 썼는데 물론 미용실 거 좋아. 그리고 나는 특히나 아윤체의 그 탈모 앰플 정말 잘 쓰고 그거를 진짜 3, 4주 쓰잖아? 확실히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것도 많이 덜해져. 근데 나는 처음에는 그것만 쓰다가 거기에 더해서 아까 영상으로 보여준 그 제품을 더해서 썼거든? 그게 왜 좋았냐면 머리가 덜 빠지게 해주는 거는 아윤체가 한번 힘있게 영양 공급을 해주고 거기다가 난 이 잔머리 요 잔머리와 여기 원래도 여기가 좀 양이 적긴 하거든? 근데 진짜 더 없었어. 특히 여기. 더 없었는데 이게 난 거야. 2주, 3주 만에 막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나도 지금도 보여주면, 지금 여기 약간씩 보여. 내가 반곱슬이어서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진짜 보여줄 수 있거든? 근데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금 막 이만큼씩 새싹처럼 자라는 애들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서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막, 옛날에 막 이랬거든? 막 이랬는데, 지금 나 드라이 여기 뭐 안 한 건데, 이렇게 서 있어. 이 제품 얘기는 난 제품 얘기를 하려고 이걸 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아줌마들이 입을 털면 그렇다니까. 마지막은 드라이야. 바쁘거나 피곤하다고 젖은 상태로 그대로 눕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 진짜 안 좋다고. 나는 두피만큼은 꼭 말리고 자는 걸 추천해. 왜냐하면 머리카락 끝이 조금 덜 마른 것보다는 두피 안쪽이 축축한 상태로 오래 남아있는 게 더 불편할 수 있거든. 좋게 말해서 불편하다라고 했지만 따뜻한 방 안에 문을 닫아놓고 젖은 걸레를 두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두피만큼은 100% 뽀송하게 말리는 거 진짜 꼭꼭꼭꼭 필히 하자. 응?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한 곳에 오래 대지 말고 두피부터 말린 다음에 모발은 위에서 아래로 이 방향으로 마지막에 정리해주면 훨씬 더 차분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머리 말리는 방법은 쇼츠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 그거를 참고해서 봐주면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머리를 말릴 수 있고 차분하게 말리고 싶은 사람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정리해주면서 머리를 말려주면 돼. 그래야 머리가 덜 부스스해 보여.
자, 정리해볼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 머리 감기 전에 빗질하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시고 내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를 골라서 쓰는 거야. 그리고 두피용 샴푸만 계속해서 쓰면 안 되고 중간중간 모발용 샴푸도 넣어서 균형을 맞춰줘. 평소보다 유분이나 각질이 신경 쓰이는 날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두피 스케일링을 추가해주면 훨씬 좋고, 뭐 결국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두피에 맞는 순서를 찾는 거야. 탈모 샴푸를 쓰는데도 두피가 계속 답답했다면 오늘부터는 샴푸 이름보다 내가 어떤 순서로 머리를 감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